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로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상에서 보시면 110에 130의 사각형이 있는데 스케치 평면 중 XY 평면을 선택하고 사각형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임의의 형상을 그리게 됩니다. 형상을 보면 구속 조건 중 원점과 중간점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 위치를 먼저 맞춰주시고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이 사각형의 중간점의 위치를 먼저 맞춰주게 됩니다. 형상의 크기를 보면 이쪽의 크기는 110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이 해당하는 크기는 13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상이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해당하는 평면 중 높이가 10이 되는 형상의 치수를 돌출, 해당하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설정한 후 높이를 1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바닥판이 생기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각형의 형상을 그리려고 했을 때 평면도에서 보면 사각형의 형상은 그릴 수 있지만 정면도에 보면 R값이 19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평면에서 작업하기보다는 XZ 평면을 선택해서 새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에서 임의의 위치의 사각형 형상을 먼저 그려주시고 치수를 보면 높이가 15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윗면에서 이 사각형까지의 높이 치수를 15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의 형상을 보면 55와 55의 치수가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을 55, 원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을 55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이제 반지름 19가 들어가 있는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3점호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모서리에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 3점호를 먼저 그리게 됩니다. 이때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선의 형상을 자르고 나면 치수로 사각형의 바닥에서 이 호의 윗면까지의 간격을 20이라고 하는 치수를 먼저 입력해서 높이값을 잡아주고 이 선에서부터 이 호가 갖고 있는 중심까지의 간격을 12.5라고 하는 값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호의 R값은 19로 입력해서 이와 같이 형상이 되면 되고 이때 이 사각형 바닥이 되는 형상은 이 사각형의 동일선상으로 맞춰줄 수도 있지만 밑에 바닥판의 형상이 지금 위에 있는 사각형 형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안쪽에 포함이 돼도 이 형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스케치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지 마시고 테두리를 선택하고 나서 대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9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있어서 90으로 입력을 하고 결합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우선 R5와 이쪽에 R5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목깎기라고 하는 기능에서 R5라고 하는 값을 여기 해당하는 모서리와 여기 해당하는 모서리의 치수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R5 값이 들어가 있는 형상을 보여줄 텐데 이제 안쪽에 파져 있는 형상을 작업해 보면 지금 형상은 밑에 있는 바닥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8과 5라고 하는 경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업은 할 수가 없고 이 위에 있는 이 사각형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XZ 평면을 선택하고 새 스케치 사각형의 형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임의의 사각형 형상을 먼저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치수로 입력했을 때 이 바닥이 되는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높이 치수를 13으로 입력을 해서
높이 치수를 먼저 맞추고 이 모서리에서부터 여기 중간점이 되는 위치는 12.5라고 하는 치수로 이 형상의 중간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각형이 파져 있는 치수를 보면 이 형상의 크기는 16으로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 형상이 되고,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눌렀을 때 보면 이 사각형이 파져 있는 형상이어서 그냥 테두리 선택하시고 대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길이가 50으로 되어 있어서 50으로 입력하고 빼기라고 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작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R5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목깎기로 R5로 해당하는 모서리와 이 해당하는 모서리를 먼저 클릭을 해서 R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바닥면에 보면 R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R2를 입력하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R3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해당하는 모서리의 R값을 R3을 입력하고 모서리를 클릭한 후 적용 버튼을 눌러서 여기까지 라운드가 들어가 있게끔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앞쪽에 사각형이 파져 있는 부분을 보면 XZ 평면을 선택하고 새 스케치, 이때는 선을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임의의 위치로 경사지게 만들고, 다음 선들은 수평 또는 수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주면 됩니다. 치수를 보면 이 사각형 바닥에서 이 선까지의 높이 치수는 5, 이 사각형의 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이 치수는 8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 형상의 크기를 보면 20과 45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20,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45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형상이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돌출, 크기의 형상은 50으로 되어 있고 대칭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빼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밑에에 보면 2 빼기 R5라고 하는 경사가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도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면 굽배 또는 경사, 기울기라고 하는 작업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고정된 평면으로 해당하는 윗면을 고정을 하고 경사가 들어가 있을 면은 이 뒤쪽과 이쪽 앞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형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 보일 텐데, 이때의 기울기의 값은 각도가 5도가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5라고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상이 보여지고 적용하고 버튼을 누르면 안쪽으로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형상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쪽 양옆에도 보면 3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고정된 평면은 윗면을 고정으로 하고 해당하는 면은 이쪽의 옆면과 이쪽의 옆면을 선택하고 경사의 기울기 각도는 3도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경사를 주고 나서 적용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형상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보면 R5가 들어가 있는 목깎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5라고 입력을 하고 네 군데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택이 되고 나면 적용, R3 어라운드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바닥면의 형상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R값을 3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 형상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가 없는 모든 라운드는 R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깎기를 선택하고
R1을 선택한 후 해당하는 모서리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상의 모서리 안쪽에 해당하는 모서리까지 선택하고 적용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R값이 1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 형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도구에 들어가서 모양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색상을 적용하셔도 되고, 다음부터는 문서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단위라고 하는 곳에 이 질량의 값을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램으로 바꾸는 것을 꼭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때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 문서 설정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3D 모델링 26번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